2007년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포항에서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동 해안 송이가 유례없는 흉작을 보이면서 수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미탁이 다음 달 3일 경북동 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주 신라문화제와 울진 송이축제도 일정을 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12년 만에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소환제가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RF 시설을 반대하지 않는 시의원 2명이 주민 소환 대상인데 주민들이 오죽하면 자신들이 뽑은 시의원을 해임하려 할까 싶은데 동시에 부작용과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이낙연, 박정호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10,000여 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포항시 5천업 유권자 4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를 선관위가 전수 확인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그리고 확인을 거쳐서 전체적인 청구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쯤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들 의원은 해임됩니다. 청구인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악취와 유해가스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는데도 시의원들이 이를 외면해 왔다며 주민 소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포항시의 말을 대변했기 때문에 5천업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해서.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SRF 시설은 이미 9년 전부터 국책 사업으로 포항시가 추진해 왔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기 기준치가 모두 다 이하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으로서도 저걸 가동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사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SRF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소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 소환의 청구 취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비용은 전액 포항시 부담, 1차로 2억 7천만 원이 선관위에 지급됐고 실제 투표가 진행되면 추가로 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북에서는 그동안 청송과 상주, 군위 등에서 단체장 주민 소환이 추진됐지만 서명 정족수 미충족으로 무산돼 포항에서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 1% 수준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은 지진으로 인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 지역의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600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송이가 본격 채취 시기를 맞았지만 유례없는 흉작입니다. 요 며칠 사이 채취량이 조금이나마 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올라오는 태풍이 남은 변수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수매량은 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채취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 예년 같으면 절정기지만 송이 생육에 맞지 않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 농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30만 이상 나오는데 뭐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이거 이직하면 4번인가 5번 따도 돈 100만 원 안 돼요. 그 10분 1도 안 되지 뭐. 그나마 지난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요 며칠 사이에 생산량이 조금 늘면서
1kg에 40만 원대였던 1등품 가격이 2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물량 부족으로 개점 휴업을 걱정했던 송이장터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송이 사러 왔는데요. 처음에는 40 얼마라 해서 안 왔는데 오늘은 가격이 내렸다 해서 왔습니다. 울진군의 송이 생산량도 지난해의 15%에 불과해 이번 주 송이 축제의 차질이 예상됐지만 최근 채취량이 조금씩 늘면서 물량 걱정은 다소 덜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당초 10월 3일부터 6일까지였던 축제 일정을 태풍이 지나간 뒤 5일부터 7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이 흉작 현상은 홋카이도 등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이 지나간 뒤 기온과 습도가 올해 송이 생산의 마지막 남은 변수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태풍도 오고 뭐 이러한 기후가 맞춰진다 하면은 아무래도 10월 한 20일까지는 뭐 많은 생산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송이는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이 지나고 선물 수요가 줄면서 1, 2등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실수요가 늘면서 3등과 동해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점도 올해 송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10월 3일부터 시작하려던 경주 신라문화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10월 3일 오전 목포에 상륙해 경북동 해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3일 예정된 서재와 개막식을 하루 늦춰 4일 저녁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3일부터 시작하려던 마상무예 등 일부 행사도 비가 오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진로를 지켜본 뒤 개막식 행사 연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합친 꿈틀로를 아실 텐데요. 꿈틀로 갤러리에서 현대 한국 회화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색을 칠하고 사포로 갈아내는 과정을 반복해 완성한 그림입니다. 색채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투명하고도 깊은 여운을 줍니다. 상세한 묘사 없이 먹으로만 그린 나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맥이 살아있습니다. 두터운 철분 난료가 마르면서 생긴 실금입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회화 분야에서 주목받는 경기도 파주 휴 네트워크 창작 스튜디오의 입주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초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평균적인 감정과 표현을 재현하고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움을 보기도 하며 부조리한 경험을 벌거벗은 자화상으로 표현한 20대 작가의 작품도 재밌습니다. 꿈틀 갤러리에서는 지금까지 80여 회 정도 전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다른 지역의 작가님들이 꿈틀 갤러리를 이용해서 전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조성된 꿈틀로에는 24개 팀이 입주해 있으며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입니다. 제27회 포항시 서예대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연극 포항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치술신모가 경주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오늘 영덕에서 열렸습니다. 상생협의회는 최근에도 동해안에서 해역 지진이 잇따름에 따라 지진 방제 및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지진 발생 시 인력, 물자, 장비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관광 명소와 해양 레포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과 신북방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군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 집회 파장이 대단합니다. 친문 세력의 검찰 겁박이니 홍위병이니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고 있는 한국당은 이번 주 열리는 반대 집회에는 당협위원회별로 인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일대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관행을 고집하고 정치권과 내통한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폭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데모에다 숫자 부풀리기라며 촛불 민심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집회 전에는 예상 참석 인원, 끝난 다음에는 결과 보고까지 요구하고 당협위원회별로 100명에서 400명을 할당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 이제 몇 명 가는지 보고를 2번 하거든요. 가서 올라갈 때 한 번, 저기서 한 번, 이 사진을 항상 첨부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때부터 5개월째 장외 집회를 열고 있고 그때마다 인원 동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내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외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얼마나 하고 뭐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전화해서 가자 권유도 하고. 보수 야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민심은 애써 축소하는 가운데 인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촛불 집회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금룡총에 대한 2차 재발굴 조사 결과 금룡총의 구조가 기존에 알려진 지하식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아닌 지상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룡총의 직경도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8m가량 더 긴 28m 정도로 추정하고 높이 56cm의 말 모양 토기와 제사용 토기 등을 수습했습니다. 금룡총은 일제강점기 때 매장 핵심 부분을 조사했고 지난해 1차 조사를 했으며 내년에 매장 주체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A씨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무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대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동대가 A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복학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열린 페미니즘 강연회와 관련해 강연을 주최한 A씨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경주시가 태풍 타파로 낙과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를 수매합니다. 수매 계획량은 7,000상자로 수매가는 20kg 한 상자에 8,000원이고 수매는 경주시 원예 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경주에선 80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사과 45헥타르, 배가 35헥타르에 이릅니다. 북상하는 18호 태풍 미탁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동 해안은 내일 온종일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에도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널뛰게 하는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미탁은 현재 중형급 태풍으로 타이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개천절인 목요일 낮에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 대구 육상을 거쳐 다음 날 오후쯤이면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세력은 약해지겠지만 우리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개천절이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 학교 도서관 전문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학교 도서관이 920여 개인데 사서교사 등 전담 인력 배치율이 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